장난친 거였구나. 그렇지. 그렇지. 꾀를 냈어. 꾀를 냈어? 아빠 꾀 냈잖아. 그랬어? 해봤자 소용. 아빠 했어? 아빠 했어? 했어. 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어서 있는 거예요. 내 편까지도 Oh no, oh no. 편까지 하는 거예요? Oh no. 라프라이. 네, 다들 보여줄게요. 자, 읽어주시죠. 그러려고. 뭐야? 파랑으로 그림. 촛불을 켜면은 촛불을 비췄을 때 나타나는 밝음과 어두움을 보여주는 그림책이에요. 밝고 어두움은 그림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밝고 어두움을 잘 표현하면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지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요. 촛불을 들고 가면 무엇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작전 실시. 어둠 속에서는 작은 불빛도 소중하죠. 잠깐 동안 불을 끄고 밤하늘의 달림과 별빛을 만나보세요. 맞다, 우리 그거 못했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촛불을 켜면 밝아요. 할머니 얼굴이 보여요.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촛불을 든 노인과 소년. 소녀 아니야? 소년. 마우리츠 하위스 미술관. 주름이 움푹 패인 할머니가 아이에게 촛불을 붙여주고 있어요. 할머니의 주름이나 아이의 얼굴은 밝은 촛불 덕분에 더욱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보여요. 촛불 하나가 할머니의 지나온 세월과 아이의 반짝이는 꿈을 비추는 것만 같아요. 특히 촛불의 주황색 불빛 덕분에 보는 내내 아주 따뜻하게 느껴져요. 페테르 파울 루벤스는 플랑드르를 대표하는 벨기에의 화가예요. 동화 플랜더스의 개가 바로 플랑드르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예요. 주인공인 넬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이 루벤스의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는 예수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예수였어요. 촛불을 들고 가요. 그림자가 나를 따라와요. 촛불이 모여서 방이 환해요. 가족들의 얼굴도 예뻐 보여요. 비구 요한센의 고요한 밤. 고요한 밤 바트 히르슈스 푸릉 컬렉션. 맞아. 크리스마스 트리를 둘러싸고 모두 모여 있어요. 촛불이 가득하니 방 안이 아주 환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다 함께 부르는 가족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행복해 보여요.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우리들의 어린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해요. 다음 날 아침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이 놓여 있을까요? 비고 요한센은 덴마크의 화가예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침실, 아이들, 지는 해 등 일상의 모습을 따뜻한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다시 촛불을 들고 가요. 우리 모두 함께 가요. 깜깜한 하늘에 반짝반짝 별들이 빛나요. 빈센트 반 고흐의 아르의 별이 빛나는 밤. 오르세 미술관. 프랑스 아르의 환한 햇빛은 사물들을 화려한 색깔로 빛나게 했어요. 고흐는 그 색깔에 반해서 모든 풍경에 심지어 밤하늘이 갖고 있는 색조차도 그려내고 싶어 했어요. 고흐는 특히 아르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무척 좋아했어요. 별을 그리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 고 편지에 적을 정도였어요. 이 그림은 캄캄하지만 푸른 빛을 띠는 밤하늘과 반짝이는 노란 별, 그리고 론강 위로 반사된 불빛을 아주 멋지게 표현했어요. 빈센트 반 고흐는
후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네덜란드의 화가예요. 고흐는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느끼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지요. 특히 다른 화가들의 그림, 또 남부 프랑스 아를 지역의 햇빛과 강한 색채가 고흐의 그림을 바꿔놓았어요. 고흐는 살아있을 때 그림을 단 한 점밖에 팔지 못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는 물에 닿으면 마법처럼 색깔이 나타나는 물놀이 그림책이에요. 유아들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물과 친해지게 해줘요. 물속의 책을 풍덩. 새로운 그림이 보여요. 숨어있는 눈과 이빨도 찾았어요. 숨어있던 그림이 나타나면 놀이가 더욱 즐거워져요. 찾아봐 눈. 파울 클레의 미래의 사람, 개인 소장. 피에로 같기도 하고 이거구나. 피에로 같기도 하고 우주인 같기도 하고 한 미래의 사람이 한 손을 번쩍 들고 있어요. 클레는 그림을 그릴 때 변신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그림에서 선의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요?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 몸은 여러 도형들로 겹쳐 있고 형태도 일정하지 않아요. 이러한 모습이 이 그림을 더 신비롭게 보이게 하는지도 몰라요. 파울 클레는 음악을 사랑한 독일의 화가예요. 그림에서 음악을 표현하고자 했어요. 또 클레는 단순한 선과 도형을 이용해서 수많은 새로운 이미지들을 만들어냈어요. 클레의 그림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죠. 찾아봐 눈뜬 사람들. 파울 클레의 눈뜬 사람들, 개인 소장. 이 그림은 단순하지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점들이 많아요. 아프리카 가면에서 봤던 얼굴 같기도 하고 단순하지만 자유로운 선들이 화면에 생기는 율동감을 전해주는 듯해요. 게다가 동그란 눈동자는 마치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의 눈을 보는 것 같아요. 클레는 이 눈동자로 무엇을 보고 싶었을까요? 찾아봐 이빨. 무제, 야생동물. 파울 클레 센터. 무시무시하기보다는 조금 우스꽝스러운 야생동물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어딘가 현실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클레의 그림은 현실과 상상의 세계가 뒤섞여 있어요. 클레는 그림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찾아봐 달. 파울 클레의 야만족의 달. 무서운 야만족 같지만 개인 소장. 무서운 야만족 같지만 머리 위로 뜬 누워있는 달 때문일까요? 무섭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상적이고 신비롭게 보여요. 클레는 형태나 색깔에 있어서도 실험 정신이 강했어요. 그의 그림은 늘 재미있는 상상을 불러일으키지요. 찾아봐 어린이. 파울 클레의 아이의 놀이. 베르그루엔 미술관. 자유로운 검은 선들과 함께 따뜻한 색이 어우러져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도형이나 문자, 기호까지 그려넣어 유아스럽고 재치있게 표현했어요. 나는 갓난아이가 되어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말할 정도로 클레는 어린아이들이 상상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어요.
클레의 그림은 아이가 그린 것처럼 익살스럽고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여요. 찾아봐 꽃. 파울 클레의 밤의 꽃. 슈프랭겔 박물관. 클레는 산과 바다, 꽃과 나무, 물고기 등 주변 사물을 관찰하는 것을 즐겼어요. 클레의 눈으로 바라본 밤의 꽃은 단순해요. 하지만 힘이 느껴지는 굵은 선으로 꽃잎과 줄기, 잎사귀 등을 표현했어요. 이 그림은 푸른색 배경이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또 어디에 있을까? 파울 클레의 공원 안의 고수, 개인 소장. 단순한 색과 굵은 선으로 그린 그림, 즉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한 작품들이 클레 그림 말기의 특징이에요. 이 그림에서도 굵은 선으로만 사람과 자연의 형태를 그린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티스가 색채의 마술사라면 클레는 선을 자유롭게 사용해 선의 작가라고도 불려요. 선의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 클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토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토끼는 여러 가지 촉감을 느껴볼 수 있는 촉감 놀이북이에요. 보들보들, 울퉁불퉁, 반질반질, 매끈매끈, 가슬가슬. 어떤 토끼가 가장 마음에 드나요? 보들보들, 반질반질, 매끈매끈한 토끼가 있어요. 눈을 감고 토끼를 만져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다양한 촉감을 체험하면서 나만의 느낌을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토끼가 좋아. 보들보들 토끼가 좋아. 알브레이트 듀러의 산토끼. 알베르티나 미술관. 수채화로 그린 것으로 듀러의 가장 사랑받는 그림 중 하나예요. A4 용지 정도 되는 크기의 그린 작은 그림이지만 토끼의 털 하나하나 세밀하게 표현했어요. 듀러의 대단한 관찰력을 엿볼 수 있는 그림이지요. 이 그림은 보드라운 털과 금빛이 도는 눈동자 때문에 더욱 신비로워 보여요. 알브레이트 듀러는 르네상스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지식인이자 독일의 아주 중요한 화가예요.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 스스로 예술가임을 증명했고 자화상의 아버지로 불렸어요. 나는 토끼가 좋아. 울퉁불퉁 토끼도 좋아. 작자 미상의 토끼. 키프로스 파포스의 고대 유적지. 모자이크는 돌이나 유리, 조개 껍데기, 타일 같은 재료를 조각조각 붙여서 만드는 작품을 말해요. 이 작품은 술과 풍요의 시인 디오니소스의 저택에서 발견된 모자이크들 중 하나예요. 이곳은 수많은 신들을 묘사한 모자이크 바닥 장식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디오니소스의 저택이 있는 파포스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나는 토끼가 좋아. 반질반질한 토끼가 좋아. 제프 쿤스의 토끼, 개인 소장. 제프 쿤스의 유명한 작품 중 하나예요. 풍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거운 재질인 스테인레스 스틸로 섬세하게 만들어졌어요. 1m의 큰 키에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 뾰족한 귀, 차디찬 몸통으로 만들어진 이 초현실적인 토끼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 끌지요. 제프 쿤스는 미국의 현대 미술가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친숙한 대상들을 아주 특별한 크기나 재질로 누구나 탐내는 미술품을 만들어내는 데 능통해요. 덕분에 미국에서 아주 비싼 예술품을 만드는 작가이기도 해요. 나는 토끼가 좋아. 매끈매끈 토끼도 좋아. 작자 미상의 당나라 시대 토끼 형상 푸리어 갤러리. 중국 당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토끼 모양 조각상이에요. 조각상을 보니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로 시작되는 동요가 생각나요. 이 토끼 모양 조각상은 달에 살고 있는 토끼일까요? 아니면 달에 가고 싶어 달을 바라보는 토끼일까요? 나는 토끼가 좋아. 가슬가슬 토끼가 좋아. 작자 미상의 여인과 유니콘의 미각. 클리니 중세 박물관.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테피스트리예요. 여인과 유니콘은 전부 6장으로 인간의 5가지 감각과 한 가지 소망을 상징하고 있죠. 테피스트리란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을 사용해서 손으로 짠 직물을 말해요. 아름다워서 예술적 가치가 아주 높지요. 해리포터 영화 속 기숙사 휴게실 벽에도 여인과 유니콘의 미각 테피스트리가 장식되어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토끼는 귀여운 내 토끼 인형. 킁킁 작은 멍멍이를 찾아라. 킁킁 작은 멍멍이를 찾아라는 사라진 작은 멍멍이를 찾으러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향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림책이에요. 빵과 복숭아, 비누와 장미 향기를 맡아보아요. 아빠, 나 끝까지 안 틀 거야. 아이, 너네 왜 앉았냐? 너무 빨리 끝나. 짧아. 아빠 그냥 끌까 이거? 아니. 빨리 좀 감아. 킁킁 무슨 냄새지? 멍멍이를 찾으러 가는 길이 잔뜩 어질러져 있어요. 나도 킁킁 냄새를 맡으며 멍멍이를 찾아요. 오늘은 과일을 먹기 전에 냄새를 먼저 맡아보고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냄새도 맡아보세요. 멍멍 모두 모였지? 작은 멍멍이가 없어졌어. 킁킁 작은 멍멍이를 찾아라. 에드윈 렌시어의 배심원 재판 또는 법의 위반. 이 그림에서 개들은 마치 사람들처럼 의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인지 그림을 보면 고스란히 이야기가 느껴지지요. 중앙에서 법전 위에 발을 올리고 있는 개가 판사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판사의 판결을 유심히 듣고 있는 개도 있지만 옆에서 딴청을 피우거나 눈물을 흘기는 개도 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이죠. 에드윈 렌시어는 영국의 조각가이자 화가예요. 말, 개, 사슴 등 동물 그림으로 유명해요. 그의 큰 후원자는 빅토리아 여왕이었죠. 가장 유명한 작품은 런던의 트래펄가 광장의 사자상이에요. 킁킁 고소한 빵 냄새가 나는데 여기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얀 페르메이르의 우유 따르는 여인.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눈앞에서 우유를 실제로 따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림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바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 때문이에요. 햇빛은 방 안의 물건들을 돋보이게 하고 창문은 실내 공기를 바꿔주는 것만 같아요. 페르메이르는 따뜻한 빛을 이용해서 생생한 그림을 그려내는 작가로 유명하지요. 얀 페르메이르는 반짝이는 진주 같은 그림을 그린 네덜란드의 화가예요. 4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작품의 수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을 매우 아름답게 그려냈어요. 킁킁 새콤한 복숭아 냄새다. 나도 한 입 먹고 갈까? 라파엘 필의 복숭아 정물, 샌디에이고 미술관. 어두운 배경 속 탁자 위에 놓여있는 복숭아를 그린 그림이에요. 아직 복숭아 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과일즙이 가득 차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잎들이 싱싱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나무에서 열매를 따놓은 지 얼마 안 된 게 분명해요. 라파엘 필은 미국의 화가예요. 주로 초상화와 정물화를 그렸어요. 아버지 찰스 윌슨 필은 화가이자 박물학자, 발명가였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탈리아 화가 라파엘로의 이름을 따서 라파엘 필이 되었어요. 킁킁 상쾌한 비누 냄새가 나. 미끌미끌 조심해. 에두아르 마네의 세탁물, 반스 재단. 아이는 물장난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고사리 손으로 엄마를 도와주려고 하는 걸까요? 깨끗이 빨아 보송하게 마른 빨래처럼 이 그림을 보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 일상의 그림을 따뜻하게 그려낸 이 그림은 마네의 추억 속 한 장면일지도 몰라요. 에두아르 마네는 프랑스의 화가예요. 그는 인상주의 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한 적이 없지만 인상주의 화가로 분류되죠. 원근법과 입체감을 없애고 빛으로만 그림을 표현하려 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다른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킁킁 향긋한 꽃향기야. 작은 멍멍이도 꽃을 만났을까?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장미 화병, 개인 소장. 르누아르는 정물화를 그릴 때 꽃과 과일을 즐겨 그렸어요. 특히 꽃 중에서는 장미를 많이 그렸는데 소녀의 볼처럼 탐스러운 꽃 모양을 아주 좋아한 것 같아요. 그는 노년에 손발이 아파서 자유롭지 못했을 때에도 매일 꽃을 그렸다고 해요. 이러한 생명력 넘치는 대상들은 르누아르에게 삶에 대한 에너지와 의지를 심어주었을 거예요.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는 프랑스의 화가예요. 중요한 인상주의 화가 중 한 명이죠. 여자와 아이들의 행복한 순간들을 주로 그렸어요. 르누아르의 그림은 반짝이는 빛과 색채로 매우 아름다워요. 킁킁 작은 멍멍이 냄새다. 찾았다. 이제 집에 가자. 장자크 바슐리에의 하바나의 개, 보우스 박물관. 사랑스러운 개의 그림이에요. 털은 실크처럼 부드럽고 길고 곱슬거려요. 앞발을 들고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뭔가 들켰을 때 깜짝 놀란 듯한 모습이지요. 그림에서 뒷다리 위에 걸쳐진 긴 리본끈은 나중에 그려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요. 개의 중요한 부위를 가리기 위해서 말이죠. 장자크 바슐리에는 프랑스의 화가예요. 주로 정물화를 그렸던 그는 장식 예술 분야에서도 유명해요.
또한 화가 견습생들에게 대생을 가르치는 등 후배 양성에 힘쓰다가 예술학교를 설립했어요. 쿵짝쿵짝 톡톡. 쿵짝쿵짝 톡톡은 여러가지 리듬을 느끼고 경험해보는 사운드북이에요. 춤곡들은 유아가 직접 들어보면서 박자에 맞춰 율동도 해보고 리듬도 느껴보아요. 쿵짝 쿵짝짝 박수를 치고 발끝을 톡톡 두드리면서 춤을 춤춰보세요. 신나는 리듬에 따라추고 싶은 춤이 다 달라요. 거울을 보면서 내 몸의 움직임을 보고 더 신나게 춤춰보세요. 빨간 구두가 생겼어. 리듬에 맞춰 어떤 춤이든 출 수 있는 마법 구두래. 발끝으로 톡톡 리듬에 따라 신나게. 조르주 피에르 쇠라의 캉캉. 쿠렐러 밀러 미술관. 파리의 한 공연장에 들은 쇠라가 당시 유행하던 춤인 캉캉을 보고 영감을 받아 그린 그림이에요. 쇠라는 여러 개의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 색깔의 점들이 모여서 아주 새로운 느낌을 표현하고 있지요. 이 그림에서 춤추는 무용수들이 활기차 보이는 것도 그림이 신비롭게 느껴지는 것도 모두 수많은 점 때문이에요. 조르주 피에르 쇠라는 점묘법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화가예요. 여러 가지 색으로 된 점을 찍으면 그 점들이 모여서 새로운 색조를 만들어내죠. 쇠라는 점들이 모여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발끝으로 톡톡톡 리듬을 느끼며 아름답게.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부자발의 무도회. 보스턴 미술관. 르누아르는 행복한 순간의 사람들을 그린 화가예요. 특히 부지발의 무도회는 따뜻한 빛과 화려한 색깔 덕분인지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지죠. 프랑스의 작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인 부지발을 배경으로 그린 이 그림은 다른 무도회 그림보다 더 자연스럽고 더 활기차 보여요. 아마 그림 속 여자 모델 발라동 때문인지도 몰라요. 발라동은 그 당시 수많은 화가들이 가장 그리고 싶어 했던 모델이었어요. 발라동은 나중에 화가가 되었지요.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는 프랑스의 화가예요. 중요한 인상주의 화가 중 한 명이지요. 여자와 아이들의 행복한 순간들을 주로 그렸어요. 르누아르의 그림은 반짝이는 빛과 색채로 매우 아름다워요. 발끝으로 톡톡톡톡 리듬에 맞춰 흥겹게 쿵짝 쿵짝. 앙리 루소의 독립 100주년 폴게티 미술관. 프랑스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림이에요. 농민들은 자유의 나무 아래에서 파랑돌이란 춤을 추고 있어요. 파랑돌은 프랑스 남부에서 가장 유명한 춤이지요. 루소는 잡지의 사파를 보고 이 그림을 그렸지만 깃발이나 자유의 막대기 등 여러 요소들을 새로 그려 넣었어요. 덕분에 훨씬 즐겁고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앙리 루소는 프랑스의 화가로 세관원 출신이에요. 그림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지만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특히 루소는 밀림에 가본 적이 없지만 밀림을 그린 그림이 아주 많아요. 발끝으로 톡톡톡 톡톡톡 리듬에 맞춰 가볍게 쿵짝짝 쿵짝짝. 찰스 윌다의 슈트라우스와 라너 더벨. 빈 미술관 카를스 플라츠.
여행을 즐겼던 윌다는 북아프리카와 아랍 지역의 사람들을 주로 그렸어요. 하지만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 빈 출신답게 고향의 대표적인 빈 왈츠의 모습을 빼놓지 않고 그렸죠. 빈 왈츠는 계속해서 회전하는 춤으로 보통의 왈츠에 비해 빠른 박자를 지닌 왈츠이지요. 그림 속 무도회장에서는 슈트라우스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겠죠? 찰스 윌다는 오스트리아의 화가예요. 여행을 즐긴 윌다는 북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들의 문화가 이국적이고 낭만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그는 동양의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쿵짝 콩콩 쿵짝짝 펄짝 쿵짝 쿵짝 실룩실룩 쿵짝짝 쿵짝짝 빙글 빙글. 빨간 구두를 신고 또 어떤 춤을 춰볼까?